자, 여기 F1 벡터라는 얘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두세요. 여기도 길이 모르니까 B라고 둬. 여기도 길이 모르니까 C라고 둬. 그리고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점을 무조건 어디로 잡은 거야? 원점이 시점일 때 벡터를 성분, 좌표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좌표로 나타냈는데 시점이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보 멍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분으로 나타냈다. 쉽게 말해 좌표로 나타냈다. 라는 건 다 벡터의 시점이 뭐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다 이미. 원점이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다 이 얘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45도잖아. 그럼 1대1 대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F1의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루트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처럼 그냥 쓰시면 돼요. 그걸 좌표로 쓰고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좌표 있잖아. 좌표처럼 나타내고 그걸 벡터의 성분이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여기가 몇 도야? 60도지. 그럼 1대, 2대, 루트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1대, 2대, 루트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B라고 놨다고 하면 여기 좌표를 뭐라고 넣을 수 있어? 2분의 1 B, 2분의 루트 3 B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여기 좌표는 0, 마이너스 C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F3 벡터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성분 나타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좌표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2번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 F1 플러스 F2를 더한 게 F3와 평형을 이룬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힘이 평형이 이루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힘이 다 합쳐서 제로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를 알고 있잖아. F1 뭐예요? 루트 2분의 A, 루트 2분의 A 이거랑 그 다음에 2분의 1B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B 이거랑 0, 마이너스 1 C가 1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요게 F3. 그러니까 요렇게 X좌표끼리 더하시면 돼요. 루트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B, 루트 2분의 A 더하기 2분의 루트 3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0벡터가 됐다는 거야. 그럼 각각의 성분이 0, 0이면 돼. 그래서 그냥 A, B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적 봐봐, 내적. 자, 내적은 애들아 총 3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 내적은 총 3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했다. 이게 정의예요. 내적하는 방법,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 크기,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의 정의야. 근데 여기서 세타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설명을 해. 근데 여기서 니네가 실수하는 게 있어. 실수하는 게 있거든. 애들이 실수를 잘하는 게 있어.
뭐냐? 자,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지나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지나가. 방향성을 잘 봐야 돼. 벡터는 방향이 있는 애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네가 보고 싶은 각을 보라는 게 아니야.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야? 이쪽이야. 뭔 차이냐? 뻗어나가는 각을 봐야 돼.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이루는 각을 봐야 돼. 얘는 아니잖아. 방향이 이쪽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벡터가 A가 이거고 B가 이거였어.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돼. 그러니까 벡터가 나가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각을 재는 거야. 여기서 첩칠수를 되게 많이 해. 응? 그러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봐봐. 내적값을 결정하는 게 보시면 크기 다 양수죠. 크기니까. 코사인 세타만 부호가 바뀔 수 있어. 코사인 세타가 예각이면 세타가 예각이면 양수가 나와. 그지? 근데 코사인 세타가 둔각이야. 90도를 넘어가. 2, 4분면으로 넘어갔어.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분의 내적이 나올 때가 니네는 제일 편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사실 이거랑 이건 연습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건 좀 노력을 하셔야 잘하는 거고. 내적을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게 A라는 벡터예요. 그 다음에 이게 B라는 벡터야. 근데 크기 코사인 세타라 그랬지. 그러니까 A 크기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B 크기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세타거든? 비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뭐가 뭐냐면 여기다가 발을 내려. 여기를 발을 내려서 시점에서부터 발 내린 데까지 이 길이. 얘가 비코사인 세타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내적값은 얘 곱하기 발 내린 데까지 길이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응용을 하면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만약에 4야. 여기 A, 벡터 A라고 하고 근데 내가 얘 길이를 몰라. B의 길이 몰라. 세타 몰라. 근데 A 내적 B는 구할 수 있어.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했더니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건을 줬다 이거야. 얘가 이등변이라면 이런 조건을 주고 시작했다는 거야. 이런 조건을 주고 밑변 길이 알려줬고 얘는 모르고 얘도 모른다 이거야. 그 이등변이라는 것만 알아. 근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는 그냥 멀쩡히 곱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뭐 내리랬어? 발 내리랬지.
근데 이등변에서 발레리면 어디로 가? 중점으로 가죠. 발레린 데까지 길이를 곱하라 그랬죠. 요렇게 곱한 게 내적값이야. 그래서 4 곱하기 뭐가 돼? 절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몰라도 내적값을 구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적 의미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B라는 벡터가 이게 붕 떠 있어. 그러면 둘 사이의 각은 어떻게 재냐? 둘 사이의 각은 평행이동을 얘를 이렇게 시켜.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서 각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각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근데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돼. 잘 봐. 그냥 시점 있죠? 발레력. 그리고 여기 종점 있죠? 끝에 발레력. 그래서 요 길이를 곱하시면 돼요. 원래 길이 곱하기 요거. 알겠어? 이게 내적이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내적을 몇 개만 일단 더 풀어보라고 할 건데, 일단 24번 이건 계산 문제니까 한번 해보고, 크기가 나오면 무조건 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전개하면. 너 이거 전개할 줄 알아? 배웠을 텐데. 4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셈공식 비스무리해요. 근데 여기는 내적이야. 곱하기가 아니라 내적이야. 곱셈공식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알죠? 이거 알죠?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A 크기가 2야. 그럼 여기 16. B 크기는 3이야. 9.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얘들 A 내적 B 어떻게 한다 그랬어? 크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크기 코사인 세타는 16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그냥 여기서 A 내적 B만 구해놔도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까지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걸 활용하면.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A 내적 B만 구해놔도 돼. 계산하면 이거 얼마게? 4A 내적 B가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하면.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2A-B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크기를 바로는 못 구하고 제곱해서 밖에 못 구해요. 그래서 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 그럼 얘도 전개하면 곱셈공식 비스무리하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의 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 답이지. 그 다음에 29번 이런 거 개 쉬운데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직이면 90도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0 나오잖아. 그래서 내적값이 0이다로 푸는 거야.
그리고 마침 두 벡터가 뭘로 나왔냐? 성분으로 나왔죠. 성분에 내적하시면 돼요.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끝. 땡. 그 다음에 뭐 31번 같은 건 그냥 한번 봐. 여기에서 지금 그림은 안 그릴게. A라는 벡터랑 P라는 벡터가 둘 다 반지름으로 일정하고요. 자, APB가 90도면 AP 벡터랑 BP 벡터가 90도니까 내적했을 때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맞아? 근데 AP 벡터라는 건 뭐냐? OP 마이너스 OA이고 얘는 OP 마이너스 O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고 P 벡터 얘가 뭐야? OB 벡터. OB 벡터가 누구랑 방향이 반대야? 정확하게 OA랑 벡터가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돼. 그럼 얘도 전개하면 돼. 합차 공식처럼 전개하면 되죠. 맞지? 얘랑 얘랑 크기 똑같으니까 당연히 0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 BC랑 BP 내적값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냐면 요런 데 있어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BC랑 BP랑 요거 내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내적의 세 번째 방법 기하학적 의미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뭘 내려서 하는 거. 발 내려서 하는 거. 이해됨? 그럼 어떻게 돼? BC 길이에다가 발 내리면 이쪽으로 오니까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돼요. 이게 BC 내적 BP야. 근데 P는 움직이죠. P는 움직이면 당연히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수선의 발도 움직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내적값이 달라지겠네. 그럼 P가 어디에 있어야 내적값이 가장 작아지겠니? 수선의 발이 찍히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수선의 발이 가장 가까이에 찍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그죠?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수선의 발이 여기에 찍히잖아. 맞니? 그래야 이거 곱하기 요렇게 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지. 얘가 한 변 길이가 얼마야? 2? 그럼 여기 정확하게 절반이니까 1이겠네? 그럼 내적값이 2 곱하기 1이 나오지. 그럼 수선의 발이 가장 멀리 찍히려면 P 여기 있어야지.
BP가 이렇게 돼야 발 내렸을 때 여기 가장 멀리 찍히죠. 그럼 얘 곱하기 요 BC 길이. 요게 내적값. 그럼 얘가 얼마야? 2 곱하기 3. 이게 최대값.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래 BA 내적 BP. 그러면 여기 고정된 애를 여기 BA 벡터 하나를 정하고 요 연장선 라인에다가 발을 내리면 돼. 수선의 발을. 아까 우리 A 벡터, B 벡터. 그럼 얘가 고정됐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을 내리는 거야. 만약에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길이가 A야. 그러면 발을 어디다 내리는 거냐면 연장선에다가. 내가 얘를 기준점으로 잡았으면 이 벡터의 연장선에다가 얘를 발 내리는 거야. 시점 발 내리면 여기죠. 종점 발 내리면 여기지. 그럼 요 길이가 나오죠. 근데 이 길이 곱하기 이거 하면 된댔지. 맞아? 근데 얘들아 지금 각이 예각이야 둔각이야 이때는? 예각이야 둔각이야? 둔각이잖아. 그럼 내적값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선으로 잡았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발을 내리면 돼. BP에 발을 내릴 거야. 근데 시점은 발 내리면 여기야. 그러니까 P만 발을 내리면 돼. 그럼 P의 위치에 따라서 수선의 발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죠. P가 여기 있으면 수선의 발이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길이가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발 내리면 이쪽으로 가니까 이만큼 길이가 되고. 맞아? 그럼 최대값이 되려면 점 P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수선의 발이 여기에 찍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랑 AB를 곱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한 변 길이가 2니까 1대, 2대, 루트 3. 요만큼 길이가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AB 길이 2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길이 2 더하기 루트 3. 이걸 곱해야 최대값. 최소값일 때는 점 P가 어디 있어야 돼? D에 있어야 수선의 발이 가장 B랑 가깝게 찍히죠. 맞아? 그럼 얘 2번 곱하면 되지. 최소값은 4. 이렇게. 이 내적을 그림으로 푸는 게 요런 문제들이고. 빨리 풀어봐.